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닥치는 대로 스나이퍼입니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한동훈 팀이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게 각각의 그 진영에서 설명들이 있는데 사실 그 대통령의 그 복권 사면 이거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식이죠. 이재명도 영수회담을 제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급이 카운트펀치 대상이 당 대표 여당의 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보고 이제 한동훈 패싱하듯이 한동훈도 본인의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재명이 부러운 한동훈, 한동훈이 부러운 이준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해요. 상당히 거북한 거고 사실 그 선거에 꽂힌 아니 민주주의에 꽂이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자체를 훼손한 것. 그렇죠. 그것을 사실 선거사범이고 이거는 중범죄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죄질을 좀 분류를 해서 다시 이제 정치계에 발을 아예 못 붙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대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거사범. 성상납 이런 거 학력 위조 이런 것들은 준석인 거기 두 개가 걸리네. 아유 그럼요. 선거사범도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세 개 다 걸리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판에선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국민들이 거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곳에서 일타 쌍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김경수의 복권 카드는 한동훈 후리고 이재명 후리고 그런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3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도 결코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 비호감이지만 뭐 조국 이준석은 그렇지만 사실 그 보수 우파들 입장에서 가장 거북스럽고 비호감은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죠. 네, 그 문재인과 그 옆에 있는 무식한 덩어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작자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게 김경수. 그렇죠. 그런 김경수를 다시 복권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민주당의 분열을 꾀했다. 그래서 쌍피. 그러면서 한동훈에게도 피가 가는 이유는 이제 김경수를 중심으로 이제 문꿀 오소리 지금 한 달들의 근본인 문꿀 오소리들이 이제 김경수 쪽으로 갈 거니까 이제 한동훈도 지지 세력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피를 하나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삼피다. 일타 삼피를 다시 정리하면 삼피가 이재명의 야권 분열, 그다음에 한동훈의 한 달 와해,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 용납하지 못하는 김경수 복권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저는 이렇게. 네. 사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이때의 사건들이 티몬, 위메프 뭐 이런 미정산 사태들도 있고 코스닥 완전 폭락 사태들도 있었는데 이런 그 뭐 블랙 먼데이 패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경제의 타격보다는 정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론이 반영되고 있구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목매고 이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피를 주기 위한 것보다 내가 제대로 취하면
나를 지지하는 응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판단이나 옆에서 좀 서포트하는 분들이 좀 강하게 지금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한 해 한 놈씩 깜빵 보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는 60% 지지율 그럼요. 찍을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해야 되는 일,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카르텔 붕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 잘하고 있어요.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몰라도 역사가 기록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몰라줄 뿐 언론들도 짬짬이가 돼서 잘하고 계세요. 근데 더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이 적폐청산 그럼요. 어려워하고 겁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정권에서 보수를 괴멸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또 남기지 말자, 여기서 끊자, 고리를 끊자, 그건 상대방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선비들 사이에서 우리 고리를 끊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만, 다음은 조금 참고 한 수를 접읍시다. 이게 상대가 가능할 때 상대가 빌런인데. 생 양아치인데 영화 보세요. 빌런하고 타협하고 빌런 대충 피하고 그러면 그게 주인공입니까? 빌런을 때려잡는 게 주인공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용서를 했다. 결코 본인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꼬리에서 끊겠다, 내 선에서 끊겠다, 결코 끊을 수 없다. 상대가 이재명이고 상대가 문재인이고 상대가 종북 주사파들이고 만만치 않은 최재형 보세요. 간첩질하는 것들이, 대놓고 간첩질하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뭐 김경수 복권을 가지고 한딸들,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리고 한동훈을 대변하는 유튜버들이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으로 이거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고유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된다, 거북스럽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대표로 앉았는데 지금 이제 뭐 좀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시간에 한동훈이 너무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 그게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세력에게도 뭔가 꺼리를 주지만 더 심하게는 상대 정당에게, 민주당에게 꺼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 네, 적당히 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한번 이제 화면에서만 쭉 보면 한동훈이 공개 입장을 안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개 입장을 안 냈기는요. 이 당대표가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안 하고 언론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자꾸 내는 건 이거는 뭐 이제 그 갈등을 보이는 거고, 갈등 안에서 누가 이기겠다, 승과 패를 항상 두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언론이 불편한 동거 관계를 불안한 동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잡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들은 갈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정치를 또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너무 왜곡된 방송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쪽쪽쪽 보시면요. 한동훈이 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뭔가 여지를 지저분하게 둬요. 이런 게 조금 문제적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식의 정치를 한다. 이재명이 직접적인 싸움은 하지 않고 뒤에 나가! 이렇게 해서 나팔수들을 이용하고 그러고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하는데,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거친 입의 김경률에서 또 다른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의 나팔 수가 또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김종혁 김종혁이가 그것도 그만요. 네네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분의 거친 언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어떤 식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완벽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스포츠맨인데 진종호. 뭐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이제 작년이 거의 되죠. 끝났을 거예요? 네, 9월 달이니까. 예, 거의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네. 청년 최고로 들어온 네, 청년 진종호. 최고로 들어온 작년 최고위 진종호가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또 국민 눈높이 또 팔이 국민. 시작했습니다. 유승민서부터 국민 눈높이 하더니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몇 센치입니까? 110cm 됩니까? 저는 궁금한데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경수 복권은 야권 분열 이슈인데 이제 용산에서 이제 김경수 복권의 카드를 던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이거는 야권 분열의 이슈인데 그렇지. 이 이슈를 이제 솔직히 말해서 쌓이는 그거죠. 한동훈이 촥 물어가지고 이 야권 분열을 저쪽으로 이제 총질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용산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야권 분열의 이슈인데 한동훈의 입을 거치면서 여권의 분열 이슈가 됐다. 또다시 대통령의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원팀은커녕 불화를 일으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뭐 효과는 딱 그거죠. 대통령과 나의 차별화. 그거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너무 섣부르게 발톱을 드러냈다. 이게 그 쿠데타도 사실 시간 싸움인데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싸움인데 남은 3년의 임기를 조금 더 똑똑하다면 저는 발톱을 숨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고 마지막에 신임을 얻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대선 주자로 빵. 그게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1년 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지대로 하고 왜냐하면 정책적이라든지 정치학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본인은 이제 공공선을 추구해 왔던 직업을 20년 넘게 했으니 나는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필드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상대도 다르잖아요. 아니 저기 같은 의사라도 내 거하고 외 거하고요. 그게 그렇게도 달라요. 물어봐도 몰라. 그리고 같은 의사라도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정치하고 저 검사하고는 완전히 같은 의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다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지. 굉장히 오만한 거고 사실 뭐 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초선 하고 재선과의 차이가 또 한없이 차이가 나고 재선과 삼선의 차이는 또 말도 못하게 나고 그런 게 다 경험이고 어떻게 싸울 줄 알고 어떤 식으로 발을 빼고 또 안을 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또 오는 부분이고 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본인이 20년의 검사 생활이 정치를 해온 것이다. 정치의 연장선상이다. 이거는 굉장한 오만한 거예요. 오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번에 한번 보시면요. 네. 용산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비밀이 없네. 용산이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의 정치에 곤혹스럽다라는 거고 한동훈 측의 또 거친 입들을 통해서 어버이당 아니다. 정말 이 너무 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싼 마이? 네. 네. 제가 지어놓은 말씀드릴게요. 고급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처라는 게 가지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비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저는 물밑에서 이제 정치가 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또는 국민께 정말로 알려야 될 때는 언론을 통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승민식 정치를 하잖아요. 먼저 언론 터뜨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빴으니까 나 좀 뭐 호양호양 해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사정이 다 공개되면 당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가 점점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스스로 더 벽을 쌓고 있는 것 이게 차별화. 그러니까 한동훈 참모가 이 전한 말이에요. 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참모도 답답해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그냥 비밀 같은 거를 안 지키고 막 다 까발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친 입에 지금 김경유를 이은 거친 입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군대도 아니고 어버이당도 아니다. 이게 김종혁이 얘기한 거죠. 거친입 이제 거친입. 2탄입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뭐 CBS 방송, 라디오 방송, 그것도 좌파 방송이죠. 좌쪽으로 간 쪽에서 저런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건 그들에게 좋은 건 먹이만 던져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한동훈이 뭐 다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언론과의 접촉에서 김경수 복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었고 이제 용산에 제대로 들이받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맞아요. 굉장히 불안해. 또 이렇게 연세 드시면 또 지랄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총선 기간 내내 유난 갈등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끊이지도 않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또 유난 갈등. 끝나고 나니까 또 유난 갈등. 이러면 솔직히 이렇게 맨날 주구장창 싸우면요 헤어져야죠. 그럼요. 헤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피곤한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고 발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을 저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변인들한테. 그러니까 주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이거 주변인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면 자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닐까. 아니고서 이렇게 이제 리얼하게 터트려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 또 국민 나왔습니다. 또 국민입니다. 이 짝의 국민은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뭐 의견이야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까발려서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또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완벽히 분열,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죠. 이 행사를 우리가 전 이준석을 받고 그 전에 유승민을 받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꼬라지로 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 결국은 사당화 1급 체제. 그 똑같은 것 같아요. 한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재명의 오늘 또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우리 이제 국민 입장에서 우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경수 복권 카드가 썩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이 하니까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어떻게 하냐. 이런데 우리 일반 국민도 근데 여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제 파트너잖아요. 근데 저렇게 땡깡을 부리고 저렇게 그냥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국민들한테 국민 하면서 다 까발리고 이러니까 이제 좀 배신의 정치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대통령을 봐주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또 조윤선의 복권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조윤선의 복권을 위해서라도 뭐 한 카드 내밀었으면 한 카드를 뭐 버려야 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해야 돼요. 조윤선 가지고는 안 돼요. 지만원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최소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최소원 김상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줘야 됩니다. 더 그런 걸 이제 요구를 나이스하게 해야지. 저렇게 그냥 땡깡을 부리고 저걸 언론 프레이를 하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금만 더 이제 빠꾸가 전문 용어는 막 나옵니다. 네. 빠꾸가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보수의 괴멸 이제 저쪽 진영의 선동과 가짜 뉴스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연결선상에 있는 분들 여러 명 거론해가지고 이제 용산에다가 요청을 하고 안 되더라도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귀를 좀 여시고 담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훨씬 더 고급지죠.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고급지기는 틀린 것 같아요. 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